후손들이 없어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주고 이런 우리 독립운동한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게 지금 좀 있으면 또 추석이 나와서 다 전부 성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후손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하여튼 국가에서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재 선생님의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어받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 정도 다닐 때는 저희 집에 우리 아버지의 옛날 그 독립운동의 동지들이 많이 오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화 중에서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이 얘기가 거론되는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장건상 선생님이라든지 또 김학규 선생님이라든지 또 단재 신초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그때부터 들었고, 특히 우리 아버지나 그분들이 얘기가 단재 신초호 선생님의 직접 쓰신 그런 여기 조선의열단이 강령을 보고 청년들 때 그분들이 아주 가슴이 끓어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단재 선생님이 이승만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가 집권한 이후에 단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직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은 그 단재 신처호 선생님의 독립정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념사업회 회장을 이제 언제부터 맡게 되셨고, 그 회장을 왜 맡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단재 신처 선생님의 유족들이 제가 이제 2000년도인가 이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좀 단재 신처 기념사업회가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으로도 이렇게 등록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맡아서 좀 사단법인으로도 보훈처에다 등록을 좀 하는 이것도 도와주고 또 책임 좀 맡아달라. 특히 저희 선친이 조선의열단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단재 선생님과 인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유족들이 권유를 받고 사단법인 단재 신처 기념사업회를 정식으로 이렇게 출범시켰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장 이걸 15년을 맡으시고 이제 다른 조원분한테 이렇게 물려주시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단재 신처호 선생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보람됐던 일과 좀 부족해서 앞으로 후임자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우선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거를 우리 지금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하여튼 단재 전집이 여러 권으로 나온 것은 크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북쪽에서도 여기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가 안 갖고 있는 단재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자료도 많이 있는데, 남북이 좀 서로 잘 되면은 그 남북이 공동으로 단재의 전집을 낸다든지, 단재에 대한 정신이나 단재의 그 독립운동에 대한 것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 임기 안에 제대로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그런 일이 가급적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15년 동안을 보면은 그 절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단재 기념사업회를 운영해 왔는데 참 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단재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단재 선생님이 여순 감옥에 있으면서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면서 그 집필 원고를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처음에는 보냈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지나치게 친일로 경도되니까 그 원고 보내는 걸 그런 신문에다가 내가 글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원고를 보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이 그 부인을 비롯해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원고를 받아서 쌀을 사 먹고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야 나는 그 원고를 더 이상 조선일보에 보낼 수가 없다. 원고를 못 받으면은 내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힘들 때마다 그 단재 선생님이 그 당시 심정을 되새기면서 사실 저희들이 그걸 지키는 것이 그 단재 선생님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누가 단재 선생님의 지금 거론되는 몇 분들이 있는데 다 좋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그런 원칙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재 선생님이 이제 감옥소 생활을 하면서 한 7년이 지나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나가서도 별로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몸이 워낙 쇠약하니까 그래서 단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석방시켜주겠다. 그 대신 그 보증인을 하나 내세워라. 그 보증인은 일본인 관료해야 된다. 조선인이라도 괜찮다. 그랬더니 단재가 거절을 했습니다. 일제에 빌붙은 조선인이 그런 보증을 받고 내가 석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옥에 갇혀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한반도가 지금 남북 위기 뭐 전쟁 나오는데 단재 선생님의 정신과 한반도 위기가 비교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단재 선생님의 정신으로 이 한반도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는 국민들한테 좀 호소의 말씀 좀 해주시죠. 한반도 문제의 근본은 이제 분단이고 사실 분단하면은 우리 민족의 의지와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외세에 의한 분단이거든요. 그 외세라고 하는데 전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런데 단재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것은 자주였습니다. 자주정신. 그랬는데 그 자주정신을 남북이 공유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재 선생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한 것이 지난 촛불 집회였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민중들이 정치권이 나서서 야당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민중들이 나서서 시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고 나서 가지고 정권을 흔들어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단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행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행이다. 그 말이 새삼스럽게 참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진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재였구나. 단재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촛불 혁명을 보면서 저는 단재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재 정신은 단재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역사를 강조하셨잖아요. 단재 선생님은 애국을 하려면 역사를 읽어라. 다른 사람들이 애국을 하게 하려면 역사를 읽혀라. 이 역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재 선생님을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 15년 동안 절실하게 이렇게 가슴속에 느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재 선생님의 정신은 역사, 그렇죠. 또 조선혁명문을 보면 행동, 네. 어떤 말이나 이런 어떤 보다는 인종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깨닫는 말씀인데, 이번 조금적 단재 선생님의 정신을 위해서 뭐 1,700만 분들이 행동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단재 신채호 정신을 비롯한 그런 독립 정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정신을 지키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핵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는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 원로의 시자, 독립운동가 후손이신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 어떤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양쪽이 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외세에 의한 분단인데, 근본적인 것은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우리 분단 극복이나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나라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남북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협력을 통해서 거기서 힘이 생겨야만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에 무시당하지 않는, 두 사람 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그 자주적인 대화를 좀 진심을 터놓고 남북이 이렇게 신뢰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